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뿜뿜 해드릴 아주 좋은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사님. 저는 체인지그라운드, 이제는 스터디언이죠. 체인지그라운드와 신박사TV의 구독자로서 신박사님과 고 작가님을 안 지는 한 달 조금밖에 안 된 청년 기업가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평범한 한국의 청년으로 사회에서 원하고 길을 제시했던 모든 과정을 밟으면서 31살이 된 청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해외 플랫폼을 통해 매출 2,100에서 2,200 정도 판매하는 온라인 셀러가 되어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는 행복한 청년입니다. 순이익은 300부터는 계산을 하지 않고 매출 올리는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재미에 푹 빠진 친구군요. 제가 누구에게 자랑할 거리도 아닌 얘기를 체인지그라운드에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겪었던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란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체인지그라운드를 보며 말씀하신 주 100시간 개념과 일치하기에 신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가 느낌이 들기도 해서 제가 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메일을 드립니다. 아주 생각이 훌륭한 친구입니다. 이 사연을 읽은 신박사님, 고 작가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90% 이상이 일치한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뭔가 엄청 동기부여가 뿜뿜 됐었고 이게 실행이 잘 됐나 보네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누구처럼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중소기업에서 29가지, 부끄럽게도 8개 군데의 회사를 옮겨 다니며 이 경험, 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쯤에서 왜 이렇게 많이 직장을 옮겨 다녔나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메타인지가 전혀 되지 않는 부족한 제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한국식 문화가 정말 사회와 맞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하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보다는 중요시되는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나오는 불협화음, 그로 인해서 내가 가진 생각과 행동을 옮길 수 없는 슬픔, 이 과정에서 지친 몸과 마음 등등 저는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많지만 전부 말하기에는 너무 많아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29살 중순쯤 떠날 계획인 호주 워킹데이를 꿈꿨습니다. 겉으로는 경험이라고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제 자신에게 한국 사회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발전하고 내가 가진 능력은 없지만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언어적이든 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것에 눈뜰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 글을 쓰다 보니 눈물이 나오네요. 감격에 복받쳤나 봐요. 21년 5월에 비행기표와 비자를 끊고 29살 중순부터 어학원 생활과 인강, 그래머 인 유즈 책을 독학으로 영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깨알 꿀팁 드리면은 영어 초보가 그래머 인 유즈를 보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써주신 좋은 문법책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래머 인 유즈는 이렇게 유저 프렌들리 하지 않습니다. 스튜던트 프렌들리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좀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머 인 유즈를 했거든요.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니고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영어 수준은 애플 이런 단어만 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론 현지에서 막연하게 가서 직장을 구할 수 없었기에 커뮤니티를 통해 소고기 공장 업체 5, 6군데를 컨택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호주 도착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게 준비도 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2022년 1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로 저는 그 꿈까지 접게 되었습니다. 비자와 한 불도 안 되는 비행기 값으로 모아놓은 300만 원 중 200만 원까지 날리며 남은 100만 원을 보며 엄청 시리에 빠졌습니다. 1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하늘도 나를 버렸구나 생각으로 괴로워 매일 치킨과 소주를 시키며 그마저도 남은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썼습니다. 제가 현 31살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청하게 시간을 허비한 가장 많은 휴식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온갖 생각을 하며 유튜브나 전정하던 중 신사임당님을 발견하였습니다. 돈 없어도 자본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단계인 스마트 스토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외 구매 대행이란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냥 할 것 없어서 그냥 시작해봤습니다. 남은 80만 원을 들고 시작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 12시간 정도를 자영업 사장님이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거기에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반드시 투자해야지가 아닌 그냥 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어찌어찌 정말 운이 좋게 80만 원이 300만 원으로 불러져 있었습니다. 참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순기능 같아요. 여기서 그 업을 계속할까 생각하였지만 배송, 구매, 교환, 환불까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을 3개월 한 이후 내가 사업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3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며 다른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한국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업인 해외 역직구라는 걸 알게 되었고 호주 워홀 기간 동안 준비한 영어도 조금을 쓸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견하였고 발견한 다음날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어 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기존 해외 구매 대행업도 병행하면서요. 영어 공부한 게 여기서 또 연결이 됐네요. 이렇게 다 커넥팅 다 아시죠? 그렇게 하루 16시간을 일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30살이 끝나가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진짜 알짜배기 주 100시간이 나타나셨네요. 자세한 성장 스토리는 말하기가 너무 길게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면 역직구 사업은 생각보다 빨리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자일 때도 많았습니다. 왜 이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잠을 더 줄이면서 썸네일, 단가 수정, 다른 잘 파는 사람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 3개월이라는 시간을 탁짝같이 보냈고 제 자신에게 소리도 지르면서 버텼습니다. 너무 벽에 막힌 것일까요? 조금씩 진이 빠지며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쯤 환경을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집에서 출가하여 원룸을 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했습니다. 300에 35 모아놓은 돈 모두를 투자해서 환경을 바꿨고 새로운 집에서 죽기 살기로 해보자는 마인드로 침대, 컴퓨터, 물건 사서 볼관 렉을 제외한 TV, 핸드폰, 최저요금 바꾸기, 인터넷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다짐, 소상공인 대출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작하였습니다. 주변 단톡방 등을 보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렇게 이 지원을 하면 안 나오는 분들이 많나 봐요. 저는 정말 하늘이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 점심은 농심사발면 김치, 육개장 1개씩 번갈아 가며 먹었고 이 친구는 무슨 인간극장 찍고 있네. 저녁은 햇반 190g 한 공기와 김치를 먹으며 이것도 먹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매출 1000까지만 이것만 먹는다 다짐하고 3개월간을 버텼습니다. 독하네요. 정말 천운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날수록 매출이 30%, 50%, 100% 성장하더니 현재는 물건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여 사무실을 얻으며 매출을 저번 달 기준 2,100을 찍었습니다. 현재 달은 예상 금액 2,500. 이제는 김치 하나, 김 하나를 더 추가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이 행복하고 앨런 머스크네. 비록 월세지만 따뜻한 집에서 월세 걱정하지 않고 침대에 누울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졸꾸러기 단어 그대로는 저는 마음속 정말 뜻깊이 새기며 일하다가 주문이 너무 밀려 더 이상 힘들다 하고 이겨내고 더 이상 힘들다 나 혼자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해보고 하면서 이젠 20일째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일을 하다가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후들거리고 땅에 디딜 수 없어서 얼마 전 일찍 저녁 10시쯤 퇴근하고 운동도 못하며 누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일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화면에. 주 7일 매일 같은 스케줄 6시 30분 기상, 7시 사무실 도착, 7시 20분에서 10시까지 물건 발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분도 안 쉬고 택배 포장. 진짜 무섭다.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을 못하면 택배 발송 자체가 다음으로 미뤄지고 그러다 보면 쌓여져서 일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 4시부터 4시 40분까지 집하지에서 택배 발송하고 사무실 복귀, 4시 40분부터 5시까지 늦은 점심 겸 저녁 10분간 먹기, 5시부터 7시까지 입고된 상품 정리 및 재고 정리, 7시부터 10시까지 새로 입고된 제품, 재고 파일, 등록 및 가격 수정, 10시에서 11시 반까지 새 상품 소싱 및 업로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퇴근 후 간단한 운동, 턱걸이, 팔굽혀펴기, 복근 운동, 10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책 읽고 샤워하기 자기. 나는 이게 대단한 친구들이 여러분 진짜 이게 스케줄이 보면 토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운동하고 책 읽는 거 보면 이 친구들 나중에 정말 대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너무 훌륭한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런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나이를 떠나서 절로 뭐라 그럴까 도전받는 생각도 드실 거고 자괴감도 드실 거예요.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난 뭐하나? 근데 뭐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친구도 너무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 친구도 잠도 좀 더 많이 자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똑똑하게 어떻게 내가 일을 뭐라 그럴까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아웃소싱을 하고 내가 그다음에 누구랑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는 고민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 보면 쓰러집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너무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훌륭한데 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 가능이 불가능해서 뭔가 또 대책을 세워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누웠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숨이 안 쉬어지고 이거 봐요. 어렸을 적 친구들과 싸울 때처럼 누군가 명치와 옆구리, 다리, 머리를 심하게 계속 두들기고 있는 느낌을 20분간 느끼며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봐. 내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말겠지 하고 버텼는데 저도 모르게 제 몸이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이 일 말고도 기존에 원룸에서 버틸 때 졸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 4시간이 가 있었고 낮이었던 하늘이 밤으로 바뀌어 있던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또 혼자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 듣고 뭔가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2가지 일을 겪으니 이제는 내 정신적으로 버텨도 내 몸이 못 버티겠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어제 일에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제는 직원을 구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과 그럴 만한 목표와 현실이 눈앞에 보입니다. 매출 6, 7천까지는 100% 확신이 있습니다. 대단하네. 하지만 작년 5월 준비하던 때 갑자기 무슨 연유로 갑자기 이 일이 정지되고 제가 직원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도 있네. 아시아나처럼 큰 대기업도 코로나 한 방으로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데 개미 같은 저는 그런 위기 상황에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 게 아시아는 커서 넘어간 거고 회사의 규모가 작으면은 이리저리 빨리빨리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큰 대기업들은 이렇게 여유자금들이 있으니까 위기 때 버틴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 중에 여유자금 없는 데도 많아요. 오히려 이제 작은 대기업들이 업종 전환, 왜냐면 고용한 사람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시아나가 갑자기 그냥 극단적으로 호빵장 살 수가 없잖아요. 호빵을 만들어 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예를 들면 상상스퀘어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뭐 출판, 그다음에 커머스, 이제 미디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대로 뭐 어떤 행사 유치, B2B로 뭔가 거대한 행사 유치, 예를 들면 뭐 전국체전 같은 거 한다.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봤지만 체제 전환을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회사가 유리한 점도 많습니다. 그런 거 제가 또 선배 사업가로서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 제 고민을 말하는 끝맺음이 된 것 같아 체인지 그라운드와 함께 했던 순간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독정이라도 길면 3일, 빠르면 2시간 이내여도 자신의 동기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가 좀 똑똑하네. 동기는 여러분 상수가 될 수가 없다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라디아처럼 체인지 그라운드 신박사님, 고작가님 목소리를 들으려고 켜놓으면서 택배를 포장합니다. 참 무서운 친구네. 저녁에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감사하고 책을 31살까지 먹으면서 평생 읽지 않다가 체인지 그라운드 두 분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에 책을 펼치게 되었고 이제까지 한 번도 읽지 않은 탓인지 읽지도 않은 책은 무조건 읽어보자 하며 침발라가며 기본 중에 기본 중인 부의 추월 차선을 읽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책을 8일 전에 구매하고 반까지밖에 못 읽었지만 책 내용 중에 제 상황과 비슷한 예시도 있고 이것이 의견도 달려있는 것을 보며 이렇게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부분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이런 말이구나 하며 또 한 번 알려주신 체인지 그라운드에 감사합니다. 독서가 공부로는 진짜 넘사벽이고 내 자신을 10배 스케일업 하려면 독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두서없이 이 내용 저 내용을 쓰다 보니 참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체인지 그라운드는 저희 친구이자 멘토로서 앞으로도 같은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하며 라디오처럼 들으며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함을 느껴 메일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소중하고 귀한 두 분의 목소리며 원동력인 목소리입니다. 왠지 모르지만 눈물이 나오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견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미 벌써 말씀드렸죠? 이제 건강을 챙겨야 되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모르는 게 있어요. 이제 사람을 고용하면은 내가 했던 거랑 똑같이 비례하게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리더십 싸움이 나옵니다. 리더십은 저랑 고약가님도 경험하면서 계속 연마하고 있는 거고,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에는 그냥 나가는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이 되게 유별난 직원도 있고 다양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본인이 누군가를 채용을 하면은 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채용이 되게 어려운 단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영업 수준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딜레마를 겪게 되냐면은 채용을 해요. 매출은 계속 늘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내가 혼자 할 때랑 똑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이러면은 신경 쓸 것만 많아지고 내가 원래는 영업이익을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영업이익이 늘지 않으면서 뭔가 계속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또 사장님이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강하기 때문에 해고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 뭐랄까 귀책 사유 같은 게 없으면은 쉽게 해고도 불가능하고 노동법이 되게 강력하게 근로자를 지켜주거든요. 뭐 그거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확실히. 왜냐면은 횡포를 부리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랄까 고용 유연성 측면에서 분명히 나쁜 면도 존재하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따져가면서 개선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리더십 관련된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조직학 관련된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뭐 이제 그런 게 그럼 어떤 게 구체적으로 읽어야 되나요? 그런 거는 딱히 없고, 예를 들면 작은 조직에서 가지면은 좋은 정식, 후추파 같은 게 있겠고, 리더십 관련해서 정말로 그냥 바이블 같은 책은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 있겠고, 그다음에 초생산성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관련 생산성, 조직 운영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책을 많이 내잖아요. 관련 책들을 섭렵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본인의 역량도 올리고 직원을 고용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해서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다음 얘기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고, 너무 대단해갖고, 저도 많이 자극을 받았어요.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친구들에게 또 나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훌륭한 친구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하루 16시간 일해서 일어서는 친구들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 주 100시간은 생각보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기에서 탈출할 때, 지옥 밖으로 나와야 될 때, 이때는 주 100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도 해야 되는 거고, 그거 밖에 나오면 이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속 가능하게 80시간, 70시간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 개발도 많이 하면은 효율이 올라가면서 일은 더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도 고민해 보시면서 꾸준하게 일을 하시고 자아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